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전력 분석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분석관으로서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출신이고요. 용인대학교 축구부에서 분석관으로 2년 정도 좀 분석 업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전력 분석 교육을 들으면서 기회가 돼서 U13세부터 U15세 대표팀 및 골든에이지에 소집하는 좀 기회를 얻었었고요. 분석관 역시 이제 훈련 설계나 경기 전략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가 깊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경험을 가지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AAFC 충암이라는 유소년 클럽에서 6세부터 중학생까지 취미반 및 선수반에서 코치 경험이 좀 있고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레츠플레이 지원 사업이라는 축구 경험이 없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쳐주는 강사 활동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스포잇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스카웃박스라는 축구선수 하이라이트 제작 업무를 해봤던 적이 있고요. 그때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좀 다양한 연령대의 경기를 보면서 촬영하고 또 영상 편집했던 그런 기술들을 좀 기를 수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거쳐서 현재는 지금 파인플레이라는 아마추어 축구 분석 파일럿 사업에 좀 지원하고 있고요. K7이나 대학리그 선수들을 대상으로 정교한 데이터도 제공해주고 또 그에 맞춘 경기 분석 관련해서 내용을 제공해주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력 분석관이라는 직업을 좀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정의 내린 게 있는데 그걸 좀 읽어드리자면 상대 팀과 우리 팀에 대한 경기 영상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분석 자료를 코칭 스태프과 공유하고 논의해 선수단에게 가장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좀 정의 내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 자체가 좀 전력 분석관이 하는 업무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한 문장인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전력 분석관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팀 그리고 프로팀 정도에서 많이 소속돼서 일을 하고 간혹 이제 일반 회사에서 축구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는 회사의 경우에 분석관이 이제 영상 편집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국가대표팀 아니면 프로팀에 소속돼서 일을 하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팀에 대한 경기 전략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팀이 경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갔을 때 이게 성공했느냐, 어떤 게 보완이 필요하느냐 이런 내용을 중점으로 선수들에게 피드백하고 코칭 스태프과 논의하는 이런 직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당연히 축구를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특히 축구를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 관련해서 일을 해야겠다고 좀 중학생 때부터 생각을 했었고 그때 아마 2014년도쯤인가 브라질 월드컵 나갈 때 지원 스텝 관련해서 인터뷰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대표팀 분석관이셨던 최봉주 분석관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축구랑 분석이라는 키워드가 흥미롭고 매력적이게 다가와서 그때부터 이제 좀 분석관이란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오랜 시간 학교에 있고 저는 특히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어서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그때 사실 분석관이란 직업이 되는 방법 자체도 온라인상이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극히 제한적이었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이제 그때 당시 유행했던 페이스북을 통해서 K리그 구단 홈페이지에 있는 분석관 선생님들 이름을 다 검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관 선생님들 프로필 갔다 하면 이제 들어가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분석관을 하고 싶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보냈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조언을 바탕으로 좀 우선 실행을 했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하면서 분석글 같은 거 꾸준히 올리고 제가 좋아하는 경기 보고 이 경기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떻다 이런 글들을 좀 현재로 따지면 인스타 페이지 같은 거에 많이 올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울산현대에서 경기 분석 컨테스트라고 이벤트를 하나 열었었는데 거기서 고등학생 때 이제 장려상 같은 걸 타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축구 관련 활동 그리고 글 쓰는 거 많이 중고등학교 때는 했었고 사실 그때 많이 들었던 조언이 군대라는 게 걸려 있으면 이게 연속성도 떨어지고 사실 유학을 가려고 해도 어렵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생각해라 이런 조언을 좀 많이 들었어서 군대 가기 전에는 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경력사항에 말씀드린 내용들 위주로 자격증도 따라다니고요. 교육도 좀 나와 있는 거 듣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들 위주로 많이 듣고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 촬영을 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한 좀 업무 여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팀이나 프로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중계 영상도 있고 경기 영상을 제공을 많이 받는데 그 밑에 이제 속해 있는 대학팀, 고등팀, 중등팀 같은 경우는 이게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분석관 혹은 선수들이 직접 경기를 촬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촬영을 하게 되면 그게 2시간 동안 분석관이 이제 밖에 경기를 지켜보면서 가만히 서서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촬영이란 업무에 되게 난이도가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경기 촬영을 해온 영상 아니면 이제 중계나 제공받은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을 좀 시퀀스별로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집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공격, 수비, 전환, 공격 전환, 수비 전환 이렇게 나누고요. 세트피스, 뭐 프리킥, 코너킥과 같이 영상 한 경기 내에 그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하나로 모으는 그 전처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볼이 나갔을 때는 사실 분석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빼놓고 따로 또 모아놓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영상 컷 편집을 좀 전처리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에서 뭔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이나 아니면 패턴이 보이는 장면들을 이제 뽑아내서 코칭 스태프와 논의하거나 좀 개인의 판단을 통해서 시각화 작업을 해가지고 분석 자료로서 좀 만들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뭐 데이터도 들어갈 수 있고 동기부여 영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뭉치와 찬다 같은 예능 아니면 다른 스포츠 영상들에서 동기부여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도 평소에 꾸준히 보면서 동기부여 영상으로서 넣을 수 있는 활동도 필요하고 그리고 분석 자료를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고 또 보고서 형태로 만들고 그렇게 문서 작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좀 하나의 일련의 작업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령별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선수들을 다 겪어보면서 확실히 언더 13세 그리고 15세 이 나이대 선수들은 기술적으로나 피지컬적으로 아직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분석 뭐 영상이나 데이터를 보면서 너는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게 잘못됐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선택이라도 다양한 선택지를 주면서 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선택이라도 선수가 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그런 책임감을 길러주는 게 좀 중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이폰 매치 때문에 그 라파 베니테즈 감독이 한국에 왔다가 지도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요. 코치로서도 비슷한 말씀을 강연 중에 하셨거든요. 어린 선수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할 때 정답인 플레이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선택지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그런 선택지를 코치들이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강의 내용이 있었어서 저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에게 좀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언더 17세, 언더 20세 점점 연령이 올라갈수록 기술적, 피지컬, 축구 지능 뭐 이런 부분이 점점 완성이 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에게는 이제 뭐 팀의 철학, 감독님의 전략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 선수들이 다른 팀에서 이적한다고 해서 똑같은 성적을 보여주지는 않는 게 감독님의 성향 그리고 팀의 어떤 전술 이런 걸로 많이 갈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분석관이 프로 선수나 그에 준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는 너가 이런 플레이를 했을 때 우리 팀의 전략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어떻냐라는 선택지를 제한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을 두고 좀 분석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분석관뿐만 아니라 축구 관련 코칭 스텝, 뭐 피지컬 코치도 마찬가지고 출장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권역별로 리그를 하다 보니까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정된 경기장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상 일반 회사원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 대학부 그리고 프로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전국 단위로 좀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단위로 출장을 다녀야 되다 보니까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시즌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축구 선수들도 보면 시즌 끝나고 다음 전지훈련 가기 전에 결혼식을 급하게 열어서 이제 막 동시에 막 하고 막 이래서 어딜 가야 되냐 막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게 좀 출장에 대한 애로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람 있는 사항은 아무래도 제가 업무를 했던 뭐 경기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돼서 승리하게 된다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더는 이제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에게 뭔가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 자료를 제공했을 때 본인이 좀 더 나서서 물어보고 공부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뭔가 더 성장하고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것에 있어서 만족을 하고요. 경기 상황에 대한 내용 같은 거는 제가 대학리그에서 경기를 했을 때 상대팀 오른쪽 측면에서 득점 상황이 되게 많이 시작이 됐다 이런 거를 코치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코치님이 그거를 경기 들어가기 전에 선수들에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경기 시작하고 10분 15분 만에 상대 오른쪽 측면에서 뭐 크로스 올라가고 뭐 이래서 2대0 3대0 이렇게 쉽게 되게 경기를 풀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이기는 거다 보니까 이기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좀 보람찬 것 같고요. 애로사항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분석관이란 직업이 여전히 정보가 많이 없고 현재도 막 많이 있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요새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학교 학부 과정에 분석이라는 전공이 추가된 걸로도 알고 있고 특정 학교 축구 분석 동아리가 따로 있어서 그 동아리가 되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교 들어가기 전이라면 본인이 너무 분석관이 하고 싶다 하면 그런 걸 타겟팅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 진학 후라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이 있는 대학교에 축구부가 있으면 그 축구부에 가서 전력 분석 업무를 내가 해보겠다. 이게 제일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으면서 일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우선 뭔가 그 업무 경험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오프라인 교육 과정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생겨서 그런 교육 과정들을 좀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비용은 조금 있어도 그런 물꼬를 틀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내가 돈을 받지 않더라도 분석 업무를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작 포인트를 하나 만드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사실 그 다음부터는 분석관 개인의 어떤 기량 본인이 잘 하게 되면 이어나갈 수 있고 워낙 이 분석관이란 업무 인력풀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본인의 실력이 분명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물꼬를 트는 거 이후에는 개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축구 분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건 축구 분석이 되게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도 시험을 보고 나서 오답 노트를 쓰고 이게 왜 틀렸는지 뭐가 내가 몰라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배우고 나서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왜 졌냐 그리고 뭐가 잘 안 됐냐 이런 거를 다시 되돌아보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되게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를 많이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 장이 좀 생성되는 데 도움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장에서 할 얘기들 축구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경기 분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중간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분석관 자체가 워낙 영상도 많이 다뤄야 되고 문서도 많이 다뤄야 되다 보니까 컴퓨터에 파일이 정리가 많이 안 돼 있는데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내가 전에 뭘 했고 어떤 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자료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500기가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 자료들을 좀 정리하면서 제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고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지에 대한 좀 구상을 그렸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스포인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얻어서 당연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의 목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 분석관이란 직업 그리고 축구 분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고 그런 장을 마련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스포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의 얘기를 점차 퍼뜨려 나가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터뷰하고 또 많이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스포인 채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인 화이팅!